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브리 CEO를 맡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서비스의 디도스 방어 서비스인 ADDoS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디도스 프로텍션의 약자인데요. ADDoS 서비스의 공격 방어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클라우드브리 ADDoS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자면 저희 ADDoS 서비스는 전 세계에 저희가 구축해둔 50여 개의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 DNS 변경만으로 간단하게 DNS를 방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를 통한 부하 분산을 통해서 최대 65Tbps 부하까지 방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모든 전 영역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는 국내 한 이제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가 글로벌을 대상으로 K-팝 온라인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6시간짜리 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년 해오는 행사인데 매년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들이 접속을 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디도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의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디도스 공격의 분류와 영향 범위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디도스 공격은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어느 정도 정통적인 방식의 디도스 공격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이 최근에 이제 점점점 고도화되면서 유행하고 있는 공격으로 전통적인 네트워크 방식의 디도스 공격보다 좀 더 보호하기가 어려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부터 중간까지가 이제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한 대용량의 트래픽이나 부정 접속을 늘려서 이제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줄여서 그 네트워크를 정지시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우측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공격이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HTTP 요청을 늘려서 서버의 리소스를 고갈시키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좌측에 있는 공격일수록 트래픽 양은 늘어나고 대신 공격의 정교도는 내려가고 우측으로 갈수록 트래픽 양은 많지 않지만 공격의 정교함은 점점 더 늘어나서 더 방어하기 힘든 공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K-팝 온라인 콘서트의 공격에 대한 좀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이제 공격이 들어온 지역인데요. 상위 10개의 국가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나 일본 그리고 타일랜드, 중국 이렇게 아무래도 K-팝의 인기가 많은 동남아 쪽에서의 공격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한 공격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시 정도부터 콘서트가 시작이 됐는데 1시부터 이제 급격하게 트래픽이 치솟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누적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엣지에서 감당한 그 트래픽 누적 트래픽이 6.6TB 정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고객의 저희 엣지에서 이제 통과한 정상적인 고객 웹서버로 도달한 누적 트래픽이 210GB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트래픽이 왼쪽의 그래프이고 오른쪽은 피크 트래픽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피크 트래픽 같은 경우에도 1시 반 정도에 저희 엣지가 이제 부하 분산을 통해서 처리한 가장 많은 피크 트래픽이 5GBps의 트래픽이었고요. 이렇게 대량의 트래픽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게 되니까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이 걸리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엣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러한 부하를 분산시켜서 실제 웹서버로 전달되는 정상 트래픽은 확연히 낮춰서 콘서트의 서비스에 이제 문제가 없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공격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공격 데이터가 좀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왼쪽이 이제 실제 전체 리퀘스트와 공격 리퀘스트의 비중인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 체크한 리퀘스트가 전체 한 3,800만 정도의 HTTP 요청이 있었고요. 이 중에 저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판단해서 막은 공격 트래픽이 한 680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특화된 요청 공격이라고 판단한 게 한 340만 정도 리퀘스트 정도가 되었고요. 이 우측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시간별로 요청량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정상 접속, 이제 정상 접속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3시 사이에가 가장 피크로 요청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과 관련된 디도스 L7 요청이라든지 일반적인 디도스 요청 같은 경우에는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네트워크 공격의 경우에는 1시에서 2시 사이가 가장 피크를 치면서 공격이 많았었는데 어플리케이션 공격의 경우에는 1시에서 2시를 지나서 4시에서 5시 사이에 공격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차단하는 양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초반에는 단순한 공격이 네트워크 공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공격이 막히니까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공격을 다시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 공격뿐만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타겟으로 한 HTTP 요청 같은 경우에도 차단을 통해서 이제 콘서트의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잘 제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 정상적인 HTTP 요청을 커넥션을 늘리는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디도스 공격의 경우에 전통적인 디도스 방어 서비스들이 보통 CDN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 서비스들이 잘 막지 못하는 분류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 디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 클라우드브리 ADDoS는 엣지 간의 이제 평판 분석 공유를 통해서 자동화된 공격 탐지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이제 큰 문제 없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브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022년도에 사이버 엑셀런스 어워드에서 총 8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고 이 중에 4개 부문에서는 골드 수상을 하였는데요. 지금 앞에서 공유드린 이런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 사례 말고도 일본에서 발생하는 랜섬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라든지 다양한 사례의 그 디도스 공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 사이버 세계의
여러분들께 더 안전한 사이버 세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공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